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유라 씨가 송년길 측으로부터 950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뉴 탐사, 과거에 더 탐사라고 했는데 강진구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이 장시호 관련,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의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그쪽 채널에서 했는데, 이 정유라 씨가 그게 사실이 아니다. 자기가 왜 거기 출연했고, 그리고 950만 원을 받은 돈의 목적이 뭐고 성격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송년길 측과의 접촉을 통해서 100여 가지 정도의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 어머니, 즉 최서원 씨의 사면을 이재명이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자, 이 채널을 통해서 이재명을 만나게 되도록 하니까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강위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강위원.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 정유라 씨가 만나고 접촉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들 내부의 문제, 그리고 이거 좀 전달해달라, 이거 밝혀달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그래서 가로세로 연구소에 폭로했다고 하고, 자, 이런 내용 전반에 걸쳐서 오늘 정유라 씨가 그동안 왜 좌파 매체에 출연했는지, 여기에 많은 지지자들이 또 자신에 대해서 실타를 하고 있어서 이거 관련된 해명의 글을 길게 썼습니다.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왜 뉴 탐사에 나갔냐, 송년길을 왜 접촉했냐 관한 해명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저에게는 고등학생 때부터 막역하게 지내온 친한 부부 오빠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저희 이혼 과정의 위자료, 변호사비 등 많은 부분을 늘상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금력의 한계로 다른 지인의 돈을 끌어와서 제게 빌려주게 되었는데, 그 지인 중에 한 명이 극강성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지자 결국엔 제 이름이 나왔고, 그렇게 그때부터 좌파 진영 출연 압박과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정유라 씨는 저는 연락이 닿을 길이 없다는 핑계로 수차례 거부를 했지만 결국 그 지지자가 송년길 농성장까지 찾아내서 더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6개월을 시달리고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오고 카드는 다 막히고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고 주변에서 돈 100만 원도 빌릴 데도 없어서 관리비가 밀려 수도도 딱 생활 가능할 만큼 나오고 이 추위에 난방이 안 됐기 때문에 애들 셋은 덜덜 떨고 온갖 고소고발에 죽고 싶은 지경까지 몰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녹취본을 주고 민주당 지지자인 채권자 몫의 돈과 생활비 정도는 벌어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돈을 몸값게 쓰면 뭐라도 해라, 이 말도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었거든요. 저는 채권자가 시키는 대로 송년길을 만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했고, 송년길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유라 씨가 생활고 때문에, 돈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송년길을 만나면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송년길을 만나서 이렇게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자, 이 윤 PD, 강진구 모두 빚 갚아야죠, 그렇게 말하면서 출연 전까지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허나 그 후로 막상 제게 조민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해결을 도와주겠다는 약속도 지켜지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5억을 요구했다는 것이 아닌 빚이 얼마냐 하는 물음에 남은 빚이 말해준 것 뿐인데, 전에 탕감을 도와주겠다는 말은 거쳐있었습니다. 아마 이 5억을 요구했다 하는 말이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빚이 얼마냐 하니까 5억이라 하니까 그때서 돈을 5억 달라고 이제 했다, 이런 식으로 저쪽에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상한 그대로였지만 그쪽의 핑계는 하루아침에 조민이 될 수 없다, 송년길이 재판 중이어서 어쩔 수 없다, 변희재가 거부했다 등등의 이유로 계속된 출연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해달라는 겁니다. 채권자는 여전히 신나서 좌파 매체 이 방송 저 방송에 출연 제의를 했고, 저는 제가 말했지 않냐, 예상했지 않냐고 거부했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노예가 된 것처럼 계속 좌파 방송 나가라는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저와 그 부부는 전혀 좌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를 시달리다가 결국 차라리 막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차라리 첩자짓으로 녹음본이라도 떠보자, 다소 무모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녹음을 해가지고 첩자짓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는 겉으로는 채권자 송년길, 민주당에게 맞춰주는 척하면서 서서히 녹취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송년길, 강진구에게 말한 제보들은 녹음본을 따고 위선을 접촉하기 위해서 근거 없는 좌파들의 낭설을 짜집게 한 것입니다. 저보고 사기라고 하시던데, 그러면 해결해 준다고 하고는 저를 이용만 해먹고
변희재랑 태블릿 방송한 건 토세 구팽이나 사기가 아닌가요? 그 이후로 나름대로 속이기 위해서 송영길 칭찬과 어머니의 협조 그리고 제보 녹취까지 만들어서 서서히 송영길은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송영길이 그동안 저희 어머니, 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 했던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와 헛소리들을 알고 있고 제게 친 사기로 이가 갈리고 웃는 얼굴을 쳐버리고 싶었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물고 모르는 척하면서 송영길 대권 후보라면서 시켜 세워주고 이재명을 연결시켜달라고 거진 한 달을 매일 윤여창 PD, 전병덕 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조론 끝에 결국 이재명의 참모라는 강의원과 통화 녹취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재명을 연결해달라고 윤여창 PD, 거기 이제 여기 뉴탐사 말하자면 강진구에 있는 그 저장 PD, 전병도 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재명의 핵심 참고라는 강의원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복수 하나 보고 송영길 신당과 민주당의 몰락을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송영길 교섭 전부터 제가 이미 절대로 민주당은 해결을 안 도와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환심을 사서 약점을 알아내서 우파의 품으로 돌아오겠다는 녹취 그리고 그 부부에게 채권자가 송영길의 민주당 인사접촉을 강요하는 녹취 등 모든 녹취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과 관련해서 여기에 민주당의 환심을 사가지고 녹취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강위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재명이 저희 어머니 사면을 약속해 준다고 했고 저는 그날 이후로 이 인간들에게 그 어떤 녹취와 정보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여기에 정유라 씨의 어머니 최서원 씨의 사면을 약속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정권을 이재명이 잡는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가 찬 겁니다.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 된다고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인 것 같습니다. 자, 애초에 낚시였다. 그런 정보 녹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좌파발 도시 전설을 짜집기 한 저의 소설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재명 참모의 정언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엮일 이유도 가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참모 강연의 녹취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좌파가 주장하는 제가 가진 정보가 진짜고 매수당했다. 이 말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자, 저는 한동훈 장관님을 7년 전에도 지금도 대면하고 통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는 정유라를 한동훈 장관과 엮어가지고 뭔가 관계 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검에서 조사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그 밑에 참모들을 만난 적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시절에 만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동훈과 정유라 관계를 엮어가지고 또 저들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건으로 송영길, 강진구, 아니 그 누구든 저를 법적 문제 삼더라도 저는 후회 없고 후련합니다. 어머니를 영의 몸으로 이 추운 겨울날 감옥에 놓고 감히 자파랑 결탁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 따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채권자를 막기 위해 했던 발악 안에서 어떻게든 지킨 유일한 신념은 녹취였습니다. 자, 좌파들이 박 대통령님 어머니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총선 나간다고 설치는 걸 볼 때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수다운 복수를 했으니 구속돼도 전 만족합니다. 실제로 건넨 950도 쓰지 않았습니다. 950만 원을 송영길 측근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돈을 쓰지 않았다고. 처음에 이제 1000만 원을 보냈다. 송영길 쪽에서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뜯어보니까 950이었다고 합니다. 자, 돈봉투랑 증거를 남기기 위해 제가 현금 요청을 했고 실제로 명백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자, 이 돈 가질 의향 처음부터 있었다면 밝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우파에게 무언가를 제보한다고 제보비를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법에 저촉되는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돈에 미친 사람이었다면 이 돈 얌전히 받고 계속 제보비로 한 푼, 두 푼 받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뉴탐사는 자기들의 제보자에게 제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보비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을 줬다는 사람이 송영길의 부인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찬하고 돈봉투 붙였는데 큰을 보낸 우선 다음부터는 제보비에서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북을 지운 이유도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셨던 너무 힘이 되었던 패친분들이 비난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 녹취 갖고 돌아올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지웠습니다. 정말 4일 밤낮을 한숨도 못 자고 눈물로 지쳐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태블릿의 진실을 압니다. 태블릿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태블릿 조작을 한동훈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님이 주도하고 모든 걸 알고 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블릿 조작했다는 걸 지금 이 정유라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저 좌파 매체에서 계속해서 몰아가려고 그래서 공작을 했던 것 아닐까 하는 의혹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장시호가 자, 검사와 결탁을 해서 태블릿을 조작했다고 한들 저 조작할게요 라고 윗선에서 보고하고 조작하는 건 어불성